여기 테슬라에 그 주기 예측을 붙여본 차트가 있어요. 예측은 상승할 땐 파란색, 하락할 땐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지금은 테슬라가 곧 강하게 반등할 거라는 신호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40.68을 기록했고요. 오늘 하루 2.99%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테슬라의 한 주 동안의 변동성을 보면 현재 마이너스 8.64%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 한 달 동안에는 마이너스 26.73%의 하락을, 6개월 동안에는 6.42%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40.4%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영국의 테슬라 매장에서 일어난 테러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모든 행위들을 테러로 규정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들 줄 알았지만 오늘 테슬라의 매장이 또다시 공격을 받았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지난번 총격을 당했던 똑같은 매장이 또 총격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오리건주에 위치한 테슬라 쇼룸이 일주일 동안 2번의 총격을 당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오리건주의 티가드에 위치한 테슬라 쇼룸은 목요일 새벽에 총격으로 또 피해를 입었고, 오전 4시 15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발에서 15발 사이의 총탄이 건물과 차량에 발사되었다고 하며, 현재 피해는 광범위한 손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 3월 6일에도 테슬라에 항의하는 사람들에 의해 총격을 당했던 동일한 매장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7발의 총탄이 3대의 차량을 맞추었지만 이번에는 15발의 총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2번의 공격 모두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이 테슬라 매장에서는 CCTV라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테슬라 차량의 파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국내 테러 행위로 간주해 처리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후에도 테슬라를 향한 테러는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라고 확실하게 규정한 이상 철저하게 용의자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다른 정치인들도 이런 비슷한 동작을 했지만 유독 일론 머스크만 나치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를 공격해도 괜찮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급진 좌파들이 반유대 세력인 하마스를 찬양하기 바쁘면서 나에게 나치라고 부르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정말 화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유대 세력의 활동을 보면 트럼프 타워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 마하무드 칼릴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는데요. 여기서 구호로 등장한 것은 콜롬비아의 학생이 아니라 나치를 공격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트럼프 타워에서 벌어진 시위자 98명이 연행되었지만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도 반유대주의자들의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트럼프 정부가 친팔레스타인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시위대는 테러를 찬양하고 반유대인과 반미국의 활동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과 반유대인 운동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반유대인 운동을 주장하고 있으면서 일론 머스크에게 나치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대해서 글을 올리며 이 거짓으로 일론 머스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일론 머스크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친구이며 10월 7일 하마스의 테러리스트가 나치의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대량 살상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를 보고 현장에 방문해 주었으며 유대인 국가를 전멸시키려는 대량 학살 테러리스트를 반대하고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반복적이고 강력하게 지지해왔다고 말해 이런 일론 머스크를 위해 새로운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테슬라의 관용차 입찰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는 훌륭한 자동차이며 우리는 그들의 입찰을 검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국가 최고 관리들에게 테슬라 전기차를 제공하겠다라는 이스라엘 정부는 2050년까지 600만 대의 개인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이고요. 2030년까지는 130만 대의 전기 자동차가 이스라엘 도로를 달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많은 테슬라의 차량을 구매하게 될지 기대하게 됩니다. 자, 미디어는 일론 머스크를 나치라고 부르면서 반유대주의자라고 공격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마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반유대주의를 지지하는 것이고 일론 머스크는 하마스를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에게는 나치라는 꼬리표를 어떻게든 붙이고 싶어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의 거짓말에 현재 쉽게 넘어가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반유대주의를 말하며 공공장소에서 아무에게나 테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나치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테슬라 뉴스로 넘어가서 중국의 한 엔지니어들이 테슬라의 FSD 버전 13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 엔지니어는 바이두의 엔지니어이고 테슬라의 FSD를 중국에서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를 개선하는 방식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좀 방법이 다른데 이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FSD를 훈련시켜서 내비게이션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또 도로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을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를 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FSD를 훈련시킬 수가 없게 하고 있고요. 중국은 훈련 영상을 또 중국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는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또 미국 정부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훈련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엄청난 난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중국의 거리 영상으로 FSD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중국의 거리 표지판과 교통 규칙에 대한 영상을 훈련에 활용했고 이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테슬라는 이 방법을 통해 중국의 버스 전용 차선을 시뮬레이션으로 훈련했다고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가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두에서는 바이두의 매핑 엔지니어들을 테슬라 베이징 사무소에 파견했다고 하며 바이두의 내비게이션 지도 정보를 테슬라에게 더 자세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테슬라의 FSD가 중국의 버스 전용 차선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자, 다른 중국의 소식으로는 중국에서 새로운 모델 Y가 출시될 수도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테슬라의 중국팀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모델은 저가형 모델 Y로 현재 모델 Y와 비교할 때 배터리와 동력, 샤시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가격이 좀 낮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핵심 기능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구성을 간소화해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라고 중국의 언론사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새 모델의 프로젝트 코드는 영어 이름 대신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며 아마도 주니퍼 말고 다른 이름이 붙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시 시기는 새로운 모델 Y의 주문 실적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 하고 새 모델 Y의 판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 테슬라는 올해 말 저렴한 모델 Y를 출시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이 저가형 모델 Y는 테슬라 차이나가 모델 Y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라고 중국 언론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다른 외신에서 전혀 보도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소식인지는 크로스 체크되고 있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이 테슬라에서 올해 말 저가형 모델 Y를 출시할지도 모른다라는 소식이 중국 언론에서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모델 Y를 사려던 중국의 소비자가 그 구매를 보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언론에서는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 Y가 큰 반응을 얻고 있고 20만 대의 선주문이 들어왔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언론이 저가 모델 Y가 나온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 살짝 의심스럽고요. 이 루머가 진짜인지 아니면 중국 전기차 회사의 모략인지는 올해 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짐 크레머의 방송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테슬라가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할 거다라는 주장을 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글 자막의 원본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회원에 가입하시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어제 주가가 반등을 시작했는데 오늘은 또 7.6%가 상승했어요. 이게 진짜일까요? 여기서 근본적인 가치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테슬라 주식이 자율주행 기술의 잠재력에 따라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몇 년 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게다가 CEO가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는 가치를 숫자로 매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처음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수치로 표현하나요? 주가 수익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풀어보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차트를 보는 게 낫겠어요. 이번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은 레리 윌리엄스와 함께 차트를 분석할 거니까요. 그는 전설적인 기술 분석가이자 시장 역사 전문가로 제가 차트를 그리기 시작하기 전부터 최고로 인정받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실적은 놀라운데 특히 지난 5년 동안 정말 대단했어요. 예를 들어 레리는 2020년 4월 모두 경기 침체가 길어질까봐 두려워할 때 코로나 바닥을 정확히 예측했죠. 그런데 오늘 밤 그가 뭘 하냐고요? 테슬라의 바닥을 예측했습니다. 먼저 테슬라의 주간 차트를 레리의 독창적인 가치 평가 모델과 함께 보세요. 이 모델에 따르면 테슬라가 드디어 저평가 구간에 들었습니다. 과거의 주가가 이 수준까지 내려오면 보통 매수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큰 반등이 이어지죠. 매수자 얘기가 나왔으니 이 차트를 보세요. 테슬라와 레리의 전문가 지표를 비교한 겁니다. 주가가 내려가도 이 차트는 공격적인 매수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줘요. 매도가 아니라 매수예요. 이건 보통 주가가 오를 신호죠. 전문 자산 관리자들이 포지션을 늘리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보인 현상이고 이런 경우엔 여러분도 이 투자자들과 함께 매수해야 한다는 뜻이죠.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지금 이 테슬라에 뛰어들 완벽한 타이밍인지 아니면 주식 시장의 혹독한 하락이 더 남았는지 궁금하죠? 여기 테슬라의 1일 차트를 보세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테슬라의 진짜 패턴이에요. 레리는 주식이 1년 동안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걸 좋아하죠. 그는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냅니다. 파란색 패턴을 보면 테슬라는 보통 이 시기에 상승을 시작해요.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죠. 저도 그 의견에 동감이에요. 이제 레리는 연간 주기 외에도 반복되는 다른 주기를 찾는 걸 좋아해요. 그는 여러 주기를 찾아낸 뒤 그것들을 합쳐서 주가가 어디로 갈지 예측하는 파동을 만듭니다. 여기 테슬라에 그 주기 예측을 붙여본 차트가 있어요. 예측은 상승할 땐 파란색, 하락할 땐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지금은 테슬라가 곧 강하게 반등할 거라는 신호예요. 그러다 6월 중순쯤 조정이 와서 또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죠. 레리는 이 파동이 테슬라 주식에서 역사적으로 여러 번 나타났다고 해요. 이 시기에 주식이 80% 확률로 상승했대요. 그건 꽤 좋은 확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레리 윌리엄스를 믿는다면 그는 오랜 세월 신뢰를 쌓아왔으니 지금이 테슬라의 엔진의 시동 걸 때라는 신호일 겁니다. 그가 맞다면 반등은 엄청난 상승의 시작에 불과해요. 저도 레리와 같은 생각입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짐 크래머는 CNBC에서 매드머니를 진행하는 분이고요. 워낙 예측을 반대로 잘하기 때문에 이 짐반꿀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앞으로 $500에 갈 거다라는 이런 예상을 듣고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큰일 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 크래머의 의견이 아닌 레리 윌리엄스라는 분의 차트 분석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분은 2020년 코로나 시기에 4월쯤이 바닥이라고 정확히 예측을 해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 모두가 경기 침체가 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언제가 바닥인지 정확하게 잘 맞추는 분으로 유명한 것 같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분이 테슬라의 바닥을 지금 예측했다라는 것이고 지금 테슬라의 상황은 주가가 크게 떨어지자 이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선택하고 있고 $100까지 갈 거라며 겁을 주고 있지만 이 월가의 기관들은 이와는 반대로 개인이 매도한 수량을 받아서 포지션을 늘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테슬라의 바닥을 예측하는데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가 하루 만에 15%까지 떨어지며 패닉셀이 나오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와는 다르게 캐시우드의 ARKK는 바로 테슬라를 매수했고 개인은 팔고 기관은 사는 모습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하락을 보고 매도를 선택하고 있는 이유는 주식시장이 더 하락할 거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예측을 하기 때문인데 예측을 잘하기로 유명하다는 레리 윌리엄스의 예상을 보게 된다면 테슬라는 2024년 10월과 2025년 8월 사이에 큰 하락을 예상하고 있고 그 중간인 2025년 3월 2일쯤 해서는 반등을 시작해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대략 6월쯤 되는 것으로 그래프에서는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승은 9월쯤 되면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일종의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짐 크래머도 500달러를 갈 거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를 이렇게 예측하는 게 맞는 방법인가 싶지만 어디까지나 이런 방법으로 예측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재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워낙 반대로 예측을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측을 가져왔지만 이번에는 맞을지 틀릴지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뿐만 아니라 월가의 예측까지 모두 6월을 가리키고 있는 지금 과연 테슬라는 500을 가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